오늘은 플레타 커넥트가 열린다고 해서 이 디파이 생태계를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커넥트로 메타마스크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홈 트레이드 첼픽 바스켓 덕스 어딧 이렇게 있는데 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 체리라는 게 이 플레타 커넥트에 있는 곡괭인데 초기 유동성은 25,000개가 제공이 되고 블록당 1.1기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 팜이 시작은 안 되는데 30만 불이 예치가 되었고, 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팬케이크로 넘어가요. 팬케이크에서 아직 체리가 유동성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교환은 안 되는 상태고, 체리픽에 가면 보통의 경우 다른 데는 팜이라고 부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코인을 LP로 묶은 다음에 예치를 하는 상황인데, 홍보가 좀 잘 돼서 초기 퍼센테이지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현재 곡괭이 가격이 1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BNB BTC가 9,000%, 하루 이자가 25%죠. 근데 보통의 경우 이 예치금이 많아지는 경우랑 그리고 곡괭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 이 이율은 떡락을 하게 되죠. 24% ROE.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두시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맞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BNB BTC랑 BNB BUSD를 갖고 있어서 이 팜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치 금액이 지금 엄청나죠. 사실상 디파지피가 4%라서 100만원을 예치하면 4만원을 먼저 떼고 96만원이 예치가 되는데, 그 96만원에서 이자를 받은 다음에 100만원을 다시 채워야 맨징이 되는 거고, 그 맨징 이후에 수익이 나는 거를 이제 계속 판매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게 보통 디파에서 근본 풀이라는 게, 뭐 BNB BTC 같은 경우는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1등이고 BNB는 시총이 3등이고 이더는 2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치는 이 체리라는 곡괭이에 비해서 어, 더 근본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체리라는 곡괭이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만 쓰이는 코인이지만, 이 BNB나 BTC, 이더 이런 경우는 뭐 어디서든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코인이기 때문에 근본폰으로 채굴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보통 곡괭이가 이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한 10만 프로는 뭐 거뜬히 넘고, 뭐 오픈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도 몇만 프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기에 아직 팜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블록 시간 21분 후에 열려요. 지금 9시 49분이고요. 21분 뒤면은 10시 7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팜이 열리게 되고, 팜 열리는 기준에 따라서 이 APR을 보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766%인데 하루에 데일리 이자 2%잖아요. 근데 디파지피가 4%가 빠져요. 못해도 이틀은 이 이율이 유지가 되어야지 디파지피가 빠지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게 사실 이득인 상황이죠. 이 보통의 경우 러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곡괭이가 떡락을 해가지고 이 이율을 유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보통 이 근본 프레 같은 경우는 현재 팜이 열리기 전에 766%지만 팜 열리고 나면은 100% 이하로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4%를 맨징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여기다 예치를 해야 되고, 여기도 벨트 BNB도 134%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온 금액이 45만 불.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탈출은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35,000% 이런 거를 들어가야 데일리 이자가 96%잖아요. 그래서 96%면 뭐 시간당 이자로 따졌을 때 뭐 한 반 6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맨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면은 이제 맨징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이자 나오는 대로 캐고 팔고 캐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여기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또 내려갔다 갔는데 다 예치금이 다 들어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팜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눈치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플레타가 그래도 러그 걱정이 없는 게 이미 개발하는 분들도 다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좀 이름 있는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디파이 익명성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책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러그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러그는 없지만 그래도 이 디파이가 흥한다, 이거는 확실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곡괭이든지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채굴하면은 그 채굴한 곡괭이를 무조건 팔기 때문에 파는 거를 다 사는 사람 없이 계속 팔다 보면 어쨌든 간에 곡괭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맨징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걸 다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데일리가 7%까지 떨어졌네. 이더 분부 이더 분부 BTC도 지금 제가 넣으려는 건데 풀이 6.5%고, BUSD, TUSD 이런 페어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원금 손실의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예대 마진이라고 아예 바라보시면 되는데, BUSD, TUSD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달러에 가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15,000%, 그러니까 하루 이자로 41%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것도 아마 시작하면은 아마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디파지피 4%, 이 4%를 맨징하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체리가 어떤 성장성을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이 성장성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곡괭이 가격이 올라가서 이 디파지피를 맨징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어요. 0.6% 이미 망했죠. 64,000달러. 3%. 이 3%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디파지피가 4%고 하루 이자가 3%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틀이면 충분히 맨징을 할 수 있는데, 0.6%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탈출이 힘들죠. 최소 일주일은 자본금이 여기 다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더 USDC. 그리고 이제 다음 바스켓을 보면은, 체리픽 같은 경우는 LP를 무조건 예치해야 되는 곳이고, 바스켓은 단일풀, 그러니까 단일 곡괭이, 근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코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비영구적 손실에서 자유롭고, 판매도 더 빠르고요. 왜냐면 LP를 묶고 해제하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 아직 안 열리네요. 아직 안 열리는 건지 렉인 건지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팜이 시작하기 10초 정도 남았고요. 이제 체리까지 유동성 공급이 됐고 체리 팜까지 열렸죠. 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씩 주는 되게 위험한 팜인데, 일단은 지금 적용이 안 됐나봐요. 1100%.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BNB BTC고 700%면 1.9%, 그리고 BNB BUSD 갖고 있죠. 같은 경우는 바로 넣어도 될 것 같고, 프로브
이게 또 판마다 이 어프로브를 해줘야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체리 같은 경우는 현재 10불 정도 하고 있고, 됐다. 일단 7% 떨어졌네. 일단은 BTC랑 BNB 갖고 있는데 3600% 판매에다 넣으려고 리무브를 해볼게요. BTC랑 BNB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되면 LP가 만들어진 거고, 다시 체리픽으로 돌아가서 800%, 2700% 여기다 넣을게요. 일단은 된 거 같고, 케이크가 생각보다 이율이 높네. 보통 이렇게 곡괭이가 역으로 오른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으로 오를 때가 사람들이 이런 하이 리스크에 좀 취했을 때, 옆에 보면은 1000%? 1000%보다 10만 프로 보면은 다들 눈이 돌아가겠죠. 그럼 이 체리가 뭐야? 라고 하고 체리를 사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곡괭이가 상승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디파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근본만 넣어두고 곡괭이를 계속 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곡괭이가 가격이 계속 이 가격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일단 전략도 잘 짠 게, 초기 유동성은 25,000개고 블록당 1.1개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비해 새로 생성되는 체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로 팔리는 체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격 가치를 유지를 해주는 거고, 지금 안 보던 사이 제가 아까 2000%를 보고 넣었던 BNB BUSD가 지금 1000%까지 떨어졌죠. 데일리 이자 2.9%. 일단은 디파짓비가 4%인데 2.9%면은 하루 이상은 더 묵혀놔야 되겠죠.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얘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들어간 금액 자체가 좀 달라서 이렇게 고이율이 있으면, 이게 아까 7만 프로였고요, 13만 프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율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7만 프로랑 14만 프로 어디다 넣을래 하면은 당연히 13만 프로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 눌러보면 토탈 리퀴디티 이게 얼마나 예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7만 9천 프로고 여기 3만 3천 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 APR이 높은 거예요. 근데 멀티플 자체가 얘가 40배고 얘가 25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얘가 더 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어온 곳에다가 높은 멀티플라이어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진 않고요. 아래 근본풀이 4,500불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까지 2.5불을 캤는데, 이거 지금 280불이 들어간 게 3.5불을 캤어요. 그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 가 있는 자본 대비 이율이 확실히 높게 캐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을 못 잊고 보통 곡괭이에다 풀에 넣는데, 보통은 이 그래프가 반대로 가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곡괭이 풀을 넣더라도 이 들어가 있는 이 돈 자체가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버텨주고 이자가 추가 수익이 생기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언제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대비 새로 코인이 발행된 개수가 391.395개,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팔려는 물량보다 신규 유입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이라 이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까 260불 정도 넣은 것 같은데 300불이 됐는데, 계속해서 멘징까지 다 끝내면 좋겠네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어제에 비해서 한 12시간 이상 흘렀고요. 초기 25,000개로 시작해서 지금 42,000개네요. 블록 타임도 많이 지났고 했는데, 막상 와서 체리 가격을 보니까 26달러네요. 푸코인 에서 보시고 컨트랙트 주소 입력하면 얘에 대해서 차트가 나오는데, 어제 상장했을 때가 1달러에 시작해서 19달러까지 갔다가 8달러에서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새벽 동안 쭉 올라서 56달러까지 갔었네요. 현재 가격은 26달러. 26달러라고 해도 어제 샀던 12달러에서 한번 샀었으니까 엄청 가격이 올랐죠. 근데 이게 좀 코인 가격이 오르면 어떤 게 좋냐면, 이 이자로 받은 게 지금 가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어제 이 체리 BUSD 2260불 샀던 거는 한 80불 정도 수익 보고 팔았고, 나머지 좀 이제 이런 것들 하베스트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들어가는 가스피가 있는데 얘가 지금 BNB예요. 지금 현재 BNB 한 300불 정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0.3달러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자가 0.3달러 이상,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고 한 1달러 이상 됐을 때 수확하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0불씩 있을 때 하베스트 한 번씩 하고 팔고 이러니까, 아마 이 가격이면은 다 맨징 거의 완료된 정도, 내일부터는 거의 순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10불에 12불 안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보통은 한 상장 그 다음날 거의 상장가 근처까지 내려오거든요. 1불로. 근데 이게 50불까지 갔으니 뭐 곡괭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죠. 그리고 현재 TBL이 얼마나 되나, 1200불, 1200만 불. 좀 많이 쌓였네요. 또 이게 TBL이 높다고 해서 모두 팜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 TBL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APR이 계속 떨어져요. 이 토탈 리퀴디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어제 한 2000 몇백 프로, 이것도 2800%대 들어갔고, 얘도 2800%, 얘는 7000%대 들어갔는데 지금 다 이율이 맞춰졌죠, 어느 정도. 근데 이 이율이 유지가 되는 게 지금 플래트 가격이 올라서 26불이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1불 대비 26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 APR도 26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플래타가 체리가 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율도 한 100%대 이하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정도면은 하루면 멘징할 수 있을 정도라 괜찮네요.
이제 멘징하고 나머지부터는 거의 순수익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보통의 그 뭐 스캠 같은 디파이의 상황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풀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전에도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곡괭이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곡괭이는 안 사고 얘를 안 사고 이것만 넣어 놓고 이자를 받으면 팔아버려요. 매도세는 강한데 이제 매수세가 좀 덜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고. 거래가 왜 이렇게 매수가 많이 몰렸지? 이게 바이백인가? 107달러? 107달러 거래가 많이 보이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솟는 게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네요. 여기서 곡괭이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손해를 한 마이너스 50% 보고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50%인데 하루 이율이 3.9%예요. 얘는 2.15%. 얘로 봐야 되는구나. 26%, 27%. 그러니까 27%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하루에.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곡괭이를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플랫타는 이제 한 사이클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케이크도 1100%, 데일리 3%, 9200%. 이건 좀 사기인데? 단일풀이 LP랑 지금 9200%고 9700%. LP랑 단일이랑 거의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단일에 넣어야겠죠. 일단 이걸로 디파이 생태계 한번 보는 걸 마무리 하겠습니다.